저기 멍멍 개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관계 형성, 라포라는 게 있어요. 라포 나중에 나오는데 마음의 유대가 안 되면 싫어해. 그래서 가족요양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이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막 이래갖고 가족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관계 형성을 신뢰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심리학을 조금 공부하는 사람이라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로저스. 이거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심리학자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려면 신뢰를 얻어야 된다. 신뢰관계. 신뢰가 안 이루어지면 어르신이 도움을 안 받아요.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경청입니다. 경청. 들어주는 거. 선생님이 심리학자가 되셔야 돼. 심리사가 된다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 아, 그게 아니야. 이제 다 어르신들이 어제도 배우셨지만 경직성이 꼬아져 있잖아요. 네? 꼬아져 있으니까 무슨 이상한 얘기만 해도 저도 이제 꼬아져 있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딸이 옛날에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를 하면 그래? 너 나를 갖고 우습게 하네? 그래서 꼬아서 갖고 속에서 일을 가르쳐. 네? 그게 경직성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 부드러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관계성이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성당에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려와서 머리 두들기고 싸운다고. 그게 경직성이에요.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성격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야 없어져요. 왜냐하면 정서 조절이 안 되는 신경계가 바른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유해지지 않아. 우리 아빠 왜 저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 정좀 나가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무조건 경청해요. 그랬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 김민정 선생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아까 한번 쳐드리세요. 얼굴 보면 너무 평화로운 얼굴이야. 그렇죠? 선생님이 좀 나이가 젊었다면 요양보호사면 아주 되게 얼굴만 봐도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 발 씻기고 왔나요? 네? 씻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는 누구 발 닦였어? 강아지 두 그 다음에 거기는? 신랑이 뭐라 그래? 갑자기 놀래서. 다른 선생님은? 오늘도 숙제예요. 이틀 남아있으니 이틀 동안 쉬실 거니까 꼭 하세요. 한번 해보는 것도 선생님은 남편 발을 닦아본 적 있어요? 별로 안 닦잖아요. 그렇죠? 아빠 보면 닦았겠지만 또 아니면 자식 발을 한번 닦아보세요. 큰 자식. 네? 아래 버릇하니까 그러긴 해도 한번 닦아보시는 게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타칭이에요. 만지는 거. 만지면서 교감을 형성하는 거. 더군다나 낮은 자라고서 만지는 거잖아요. 발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족이라고 이제 족 아시죠? 족.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그렇죠. 이제 안 하다 하면 왜 이상한 죽으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안 하다 행동을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닦아보시기. 그래서 경청을 한다.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수용하는 거. 무조건 그 말이 나랑 다를지라도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해보면 이제 두 분씩 짝이 돼갖고 이제 말을 하라고 그러면 이따 좀 한번 해볼 건데 경청이 안 돼. 내 말이 막 나와.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야 무조건 내 이러기만 해야 돼. 예? 근데 내 말이 막 속에서 우러나와.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면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길게 얘기를 하면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길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 공통된 감정. 공통된 감정. 그래서 이제 시험도 공감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 공감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제 시험 본 중에 나 전달법 있어요. 나 전달법. 나 전달법. 그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하고 들어주되 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기분 나쁘지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전달법이 있는데 요번에 책이 작년에 너 전달법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너 전달법을 하면 안 돼. 너 탓이야 다. 내가 잘못된 것도 너 탓. 예? 예. 그래서 저도 어저께 우리 뭐 옛날 친구를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밤에 좀 세상 인생은 달라지는구나. 예. 같이 조금 근무했던 사람인데 엄청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괜히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건물을 크게 졌는데 2년 동안 안 나갔대. 새가. 그래갖고 요양 시설을 100배를 하고 쥐야반을 100개를 하고 거기다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얘기했다고 강명시에 친구한테 이제 들은 거지. 그래갖고 뭐 딸은 뭐라고 했더라. 딸은 검사랑 결혼했고 딸은 뭐가 되는지 몰라. 아들은 의사랑 결혼했다. 아이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거는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택시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남자가 대학을 안 가더라고. 한양공대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왔고 사업을 했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래서 대학은 나와야지 왜 시집을 가려고 그래 막 우리가 말렸거든. 근데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야. 그래갖고 뭐 자산이 아주 뭐 많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 앞길이 나는 속으로 아이고 가갖고 요양보호사 교육원 아침 일찍 나갔고 안 하던 청소를 하고 내가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사람을 두면 되는데 그 돈이 안 나와. 사람을 둬서 청소할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어떻게. 그리고 그냥 즐겁게 운동 삼아 한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은데 괜히 어저께 친구가 하도 울먹울먹하면서 전화를 걸었더니 좀 아주 잘난 척을 해나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울먹울먹하면서 지가 언제부터 막 이래서 걔 공부 더럽게도 못해서 그래서 뭐 한림대에서 석박사를 야 돈 주면 석박사 다 받아. 뭐, 논문 누가 써주면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하도 그 애도 석박사 아니 박사는 안 받았는데 석사까지 받았는데 근데 또 그분은 또 왜 울먹을 남편이 너무 사랑했는데 죽은 거야 남편이.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 아시죠? 폐섬유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스크를 쓰라는 이유가 나갈 때 미세먼지나 황사, 황사. 제가 여기를 정심에 이렇게 막 걸레질을 하는 게요. 사람이 스치면 먼지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코 속으로 입으로 들어가면 폐 기관지로 물을 안 먹으니까 코 속에서 물이 있으면 그 먼지를 받아 여기서 가라앉혀요. 근데 물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디에요? 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가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돌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가요. 그게 쌓이면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 단양에 가면 그 동굴이 있어요. 고수동굴. 거기도 이제 그 석회수가 떨어져서 오랫동안 물하고 석회수가 떨어지면 중류속을 이루듯이 미세먼지도 계속 기관지로 들어가서 폐까지 가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게 폐섬유화입니다. 요즘에는 폐가 섬유화가 딱딱하게 굳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여기가 건조하고 이러다가 제가 걸레질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선생님도 하려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환기를 해라는 것은 산소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산소를 유지해야지만 산소 공급이 돼야 기억력이 상승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해라. 그 다음에 나 전달법. 그래서 할 말을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나 전달법. 요즘에 아이메시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칼 로저스가 말한 인간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선생님 누구야? 이번에 어제 살인한 그 선생님 그 사람의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을 뒤를 조사해 보면 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선생님이 48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런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남편이랑. 네? 그러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성격.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예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미수 선생님이 어떻게 살았나를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릴 때 3살에서 6살까지 상처를 받고 살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보고 결혼하라는 거는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야. 사랑을 받았냐 안 받았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제가 저때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 했는데 제가 10살 전에 살았던 환경 그때 행복했던 거를 한번 끄집어내라고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했는데 어느 분이 탁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나눔을 하는데 선생님 전화 없어요? 그래. 그분이 전도사님이시라. 네, 그래서 너무 돌발적이라 전화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걸 내고 한 10명 집단이에요. 10명. 치료 세션이기 때문에 없어야 됐어요. 죄송합니다. 없는 거를 끄집어내서 죄송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막 흥분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5살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1년을 데리고 살다가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분이 교회를 다녔대.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맡겼대. 네? 애를. 근데 6살에 맡겼는데 자기는 거기서 신고살이 했다는 거야. 다 그랬대. 내가 가슴이 너무 찢어지더라고. 그러니까 6살부터 뭐 거기 쭉 살았기 때문에 매일 신고살이 학교 다니면서 신고살이를 했다. 그러니 자기가 10살 전에 정말로 행복했던 시절이 있겠냐. 그래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종교를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을 미워할 수 있죠. 목사 부부를 미워할 수 있죠. 네? 그래? 네. 그래서 선생님 하느님에게 이렇게 곧바로 가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풀어야 돼요. 인간 기도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야. 나의 분노를 풀어야 돼. 제가 드라마를 했거든요. 드라마를 해갖고 너무 놀래고 드라마를 하는데 사이코 드라마를 했는데 막 때리는 거야. 의자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날 없어갖고 신문지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방망이를 만들어갖고 2개를 갖다 놨어. 내가 누구를 겨냥했을까요? 목사님과 목사 3호를 겨냥했어. 때리라고 그랬어. 사람을 못 때리잖아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야. 이 사람이 목사 3호야. 옛날에 그 어린 나이에 왜 애를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요는 또 뭐예요? 부모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밥하고 뭐 5살, 6살 밥할 수 있어. 트레이닝하면. 그렇죠? 근데 사랑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죠? 예. 그런 게 대한. 그래서 옛날에는 없이 사실 많아요. 예. 나도 어느 집에 가면 요즘에 이제 결선하동 가면 할머니 모시는데 6살, 7살이 밥해요.
네? 그게 사람으로 할머니가 아프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이거는 이 집 물 먹여 살리기 아침부터 이게 다리 아니 키가 작으니까 그거를 마련해 줬대. 이게 닦는 거. 아니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단차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팍하니 울면서 그러니까 막 소리 질렀어 사람들이. 나쁜 목사님, 나쁜 사모님 막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거죠. 이제 드라마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치유를 하라고 해서 계속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그 작업을 아직 10회를 하기로 해갖고 지금 4회를 마쳤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자기 걸 풀어야 돼. 종교를 갖고 있어도 풀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자식을 때렸다면 어릴 때 때리고 이런 거 가서 빚어야 돼. 내가 낫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제가 프로그램 할 때 1년 반을 데리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지금 1년 반을 만났어요. 토요일마다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만난 엄마가 애가 지금 칼로 동맥을 끊고 목을 점매고 막 이런다고 그래. 간호사 출신. 네, 그래서 제가 상도동을 갔어요. 상도동을 갔는데 그러고 있어서 키도 한 168 정도 돼. 걔를 벗어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 그래서 간호사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와의 관계, 시집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걔를 매일 때린 거야. 이게 멍이 가실 만하면 또 때려. 이제 그게 나온다 이거 프로그램에서 둘이 이제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녹아버렸어요. 1년 반을 해갖고요. 지금 큰 무슨 과자 회사에 노무실 거기로 간호사로 갔어요. 이제 정신이 돌아가. 너무너무 심했어 우울증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엄마가 빌었죠. 엄마가 나중에 엄마가 나타나서 빈 게 아니라 드라마를 하면서 엄마가 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미술 치료 많이 했어요. 제가 인사동에서 만나갖고. 근데 그림을 보면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그림이 인사동에 많아요. 그냥 무료로. 그럼 가면 색채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 색깔을 보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응? 그러면 지금 색깔이 좋은 나한테 힐링하는 색깔은 대부분 내가 여기 그 그림 제가 그림이거든요. 이거 다 뒤에 있는 게 아니 뒤에 보면은 거기에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있어. 그게 뭐 아프리카 나비래. 나 보고 그린 거거든요. 그런 색깔들을 내가 보면서 치유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애가 음악을 좀 절대 음감이 발달한 애라 음악을 많이 했던 애인데 그 나보고 한번 걔는 절에 다녀요. 절에 다니는데 나보고 전화가 왔어. 선생님 내가 여기 인사동에 왔는데 그 미술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왔는데요. 거기는 십자가가 많이 그려진 그 전시회를 2대 청구 논문 박사 논문을 받은 사람이 그림으로 박사 논문을 썼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주된 게 십자가였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거를 십자가 엄청 많이 했더라고. 근데 거기를 보면서 자기는 눈물이 났대. 네, 환희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마음이 좋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 내가 미술을 보았어. 그래서 인사동을 매일 찾았어요. 제가 그럴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 마시고 이러면서 미술 치료를 하고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근데 그 치유도 일어나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러면 한번 뭐 자연을 보거나 저때 연천 갔다 왔거든요. 혼자 아니 남편 꼬셔갖고 천천히 가고 눈이 막 오는데 가다가 그 동두천인가에서 그냥 동두천에 내리고 싶었어. 그냥 내리니까 그 부대찌개 팔더라고. 또 바로 그게 동두천이 길다면요. 여기 뭐
뭐 진행 뭐 이렇게 여기 4개 네, 거기가 제일 많이 발달된 저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안 내리고 끝자리에 내려. 그래서 거기서 부대찌개 하나 먹고 또 다시 연천을 가서 비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많이는 못 돌고 이제 돌면서 아 연천을 우리는 전철이 공짜잖아요. 그래갖고 한 시간에 한 대씩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막 눈발을 내리면서 빨리 왔지. 왜냐면 눈이 너무 내리면 또 차가 또 안 가면 어떻게 차도 안 갖고 가서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삶에 있어서 내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스트레스 잠깐 시간 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하는 나 전달법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80문제에서. 그래서 많이 시험에 나왔던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그쵸? 책을 잘 안 읽으실 거예요. 어제 받았지만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줄을 긋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이다. 인간은 가족, 직장, 지역사회 등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모든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비언어입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네? 비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보면 입장에 보면 시험에 이게 많이 나와요. 메라비언 법칙 그 그림이 있죠. 네,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법칙을 세웠어요. 가끔 텔레비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많이 나온 게 비언어적 요소에서 55%, 표정, 용모, 복장, 자세, 동작이 비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38%, 언어는 7%밖에 안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거는 선생님 여기서 아기를 낳으신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기를 낳으신 선생님. 애기를 아니 아기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기 낳으신 선생님. 아니 처녀도 있더라고. 나이가 드신 분 나도 놀래갖고 예 낳으셨죠. 아기를 낳으셨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아기를 낳았다면 옹알이를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옹알이. 못 알아듣죠. 내가 이제 제가 조금 잘난척해야지. 조련 원장을 할 때 남양이나 메일에서 저한테 제가 심리치료사라 프로그램을 나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걔네는 이제 저기 우유를 팔기 위해서 그 시간당 30만 원 받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모이냐면 조리원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돌잔치집에 거기 예를 들면 뭐 종로 그럼 종로에 있는 조리원에 있는 엄마들 올 사람들이 거기로 와요. 그럼 푸짐하게 막 분유도 주고 별난 걸 다 주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그게 왜냐면 선전이 안 되니까 그걸로 선전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강의를 하는데 나보고 이러더라고. 선생님 30만 원짜리 메일에서 30만 원짜리 하나 저기 상품을 줄 건데 선생님 하나 수수께끼를 하나 갖고 오세요 이래. 그래서 수수께끼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수수께끼를 어떤 걸로 내야 되나 생각을 해갖고 제가 옹알이를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옹알이에 대한 얘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거기가 150명이 왔더라고. 돌잔치 집이 크더구만 보니까 150명이 여러 조리원에서 선택이 아니라 자기네 올 사람 다 그걸 주니까 다 배가 부른 사람들이지. 에? 거기 보니까 또 야 애기는 또 많이 낳는 것 같아 이상하게 조리 이런 데 돌아다니면 배부른 사람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딱 한 명이 맞췄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옹알이를 막 있잖아요. 이렇게 입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뭐야? 기분이 좋은 거래요. 네? 그리고 배고파, 졸려, 하품을 막 이런 거를 다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기를 셋을 낳으신 분이 120여 됐어요. 예? 예, 그런 뜻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르신의 옹알이를 알아들어야 돼요. 왜? 비언어도 많아. 비언어. 그러니까 환자가 예를 들어 치매의 옹알이를 알아들으셔야 치매 환자의 옹알이를 알아들어야 되고 이게 관계 형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잘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잡고 환자를 바라보고 또 도움을 주고 케어를 하면서 옹알이를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엄마 뭐를 원하나?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메라비언 법칙은 시각적 요소는 자세, 용모와 동작, 박스입니다.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며 그래서 이 표정이 55%다. 얼굴 표정. 표정을 보면서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표정. 그 다음에 청각은 목소리, 톤. 음색처럼 언어의 품질을 말하고 언어는 말의 내용을 말한다. 그래서 메라비언 법칙에 따르면 한 3문제 정도 나왔을 거야.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 데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이게 뭐야? 언어는. 응? 언어는 7%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이제 태국을 많이 나갔어요. 태국하고 뭐 외국을 조금 나가거든요. 예술치료 전공이라. 그래서 항상 가면 이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줄까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어디를 거기가 그 태국이나 이런 데는 미얀마 뭐 이런 데 보면 족이 많아. 족. 무슨 이상한 뭐 카렌족 그럼 여기 이렇게 아시죠? 목걸이 뭐 지금은 별로 없어. 지금은 보여지기 위한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그건 안 된다. 목이 길면은 여기 목걸이를 길게 해. 길면은 미인이야. 목걸이를 사면. 그런데 지금은 이게 길게 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 카렌족이 약간 느슨하더라고. 카렌족이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그 카렌족이 있는 사람들도 하지만 여러 족이 섞인 외국인 학교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자원을 받아갖고 이렇게 뭐 목사님이나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런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좀 뭐랄까 발달되지 않는 원시인에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애들을 또 트레이닝 시키고 자기네 그 돌아간다면 좀 더 발달된 문명을 갖고 이렇게 하라고 공부를 가르쳐요. 공부를 많이 해요. 돈은 이제 그 자원으로 이제 예를 들면 종교적인 자원으로 많이 쓰이죠. 예, 근데 보면은 그쪽에 가면은 영어를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아니면 태국어를 다 하진 않아요. 예, 그게 지네 마을.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수많은 그 말이 다 다른 거야. 예?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 사람이 내가 어디 몽족이라는 데 가서 몽족이라고 있거든요. 그 중국이나 뭐 태국 사람이긴 하여튼간.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따지고 했어. 말이 안 돼. 나도 태국어를 조금 하는데 말이 안 돼. 저기 영어를 안 돼. 근데 몽족이 그 모계 사회더라고. 모계 사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주 힘이 눈이 그냥 부리부리해. 부리부리해. 엄마랑 같이 살아. 엄마가 있고 아빠는 돌아가셨다. 아빠가 누구 아빠인지 모르지. 근데 이 여자는 애가 7이야. 37이라고 해. 내가 보기에 37이라고 한 것 같아. 비언어가 아니라 이제 손으로 발치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남자가 3이야. 남자들은 아주 양전해. 누구랑 애기를 낳아야 돼. 근데 그거는 뭐야?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나눴는데도 너가 애를 7을 아니 7을 낳았는데 남편이 3이구나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지. 비언어로. 그렇지. 예,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를 못해도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어 선생님.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문 요양이나 환자를 만났을 때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는지 알아야 돼. 비언어는 울어. 에? 비언어는 이러면서 언어는 또 안 울어. 그거는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통일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게 비언어 요소, 또 언어적 요소는 7%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비언어고, 거기에 표정,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언어다. 언어는 7%밖에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목소리 등의 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요소가 93%를 차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면 다시 그걸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278페이지는. 그래서 뭐 생신자와 수신자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언어와 의사소통에는 언어와 비언어가 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279. 그래서 의사소통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 사이의 사실, 생각, 270입니다.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279. 공통적 이해를 하고 듣는 사람의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음은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정리하는데, 의사소통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거는 이제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자. 그러니까 제3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문 요양을 했을 때 의사소통이 왜 필요하느냐. 제3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게 의사소통이다. 이게 이제 아까 신뢰관계 제가 칼 로저스가 말한. 그 다음에 요양보호 나번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죠. 저도 시설장을 할 때 보호자한테 많은 정보를 받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기 들어온다고 이러면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이 먹는 음식, 이 사람이 치매라면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또 아니면 적어놓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소통을 함으로써 제3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와 이런 게.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그래서 답안을 보면 노인은 인지기능, 인지라는 것은 어저께 얘기한 치매 환자가 인지가 낮죠. 네? 기억력이 저하되고 진압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저하되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온다면 인지나 또 청각, 귀가 안 들려. 귀 난청이 많아요, 선생님들. 연세가. 그 다음에 시각인 환자들이 많은데, 시각은 어떤 분이 또 있냐면, 보시면 망막장애로 인한, 특히 당뇨로 인한 망막장애가 오면 실명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각, 녹내장이 걸리면 실명됩니다.